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황토길을 따라 맨발로 걷는 기분 어떨까요?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다고들 하는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이 맨발로 황토길 걷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대구에는 수목원과 두류공원에 이 맨발 황토길이 조성돼 있는데 평일에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황토길 맨발 걷기 명소들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수성구의회와 북구의회 등 지역의 기초의회들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개선, 면역력 향상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가까운 숲이나 공원에서 즐기는 맨발 걷기, 건강은 물론이고 색다른 즐거움까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5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가을이 시작됐지만 계절은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사이 때늦은 가을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는 늦더위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안동과 의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최고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화군의 수건사업인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은 애초 지방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박형국 군수 취임 이후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총 3천억 원 규모의 연차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인데요. 이번 예산 반영은 국책사업 전환의 청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베트남타운에는 베트남 길과 베트남 마을, 베트남 최초의 통일왕조인 리왕조의 유적지 등이 재현될 예정이고요. 주민들은 국립백두대간과 함께 지역 볼거리 제공과 색다른 문화체험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또 지방 소멸이 눈앞에 위기로 와 있는 지금 이번에 베트남타운 조성은 지역에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2023 영덕 풋볼 페스타가 모레 오후 3시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 풋볼 페스타는 일반적인 축구대회를 넘어서 선수와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신개념 축구 축제인데요. 홍명보와 김병지 등 월드컵 국가대표로 구성된 축구 사랑 나눔 FC가 참여하는 축구 레전드들과 함께하는 풋볼 페스타입니다. 한국 축구의 역대 전설들이 영덕의 축구 동호인과 자선 경기를 펼치고요. 사인 행사와 유소년 축구 클리닉 등 영덕 국민과 함께 뜻깊은 시간도 갖게 됩니다. 또 자선 경기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영덕 지역 유청소년과 지역 주민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축구를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영덕의 축구 꿈나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랜만에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8도 낮은 25.4도, 습도는 69%, 체감온도는 26.6도인데요.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이더라도 2-3시간 내에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와 모자를 통해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일부 휴항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 여가 캠핑장에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이란 울릉군이 2013년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서면 남서리 옛 구암 분교 자리에 바다와 산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가성비 높은 가족 체험형 캠핑장으로 현재까지 이용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학포 야영장은 훌륭한 자연 경관으로 전국 백패킹 캠핑자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개장된 이 국민 여가 캠핑장은 전화만으로 예약을 진행해오다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예약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약 사이트는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이용 시기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국민 여가 캠핑장을 시작으로 학포 야영장과 남서 야영장도 순차적으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전화 예약의 대기 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객들을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의 서비스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일 1인 가구가 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외로움 극복과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과 또 예방 지원 조례 직접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네. 만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을 했지만 19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요 24.6명으로 OECD 회원국가인데 가장 높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외로움을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외로움 정책은 매우 부족합니다. 올해 4월 경북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경북도민 10명 중 6명이요.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합니다. 네. 이에 경상북도가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맞춤형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과 예방 지원 조례. 그럼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의 외로움 극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또 외로움 척도 개발, 또 외로움 대책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외로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이 9월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경북도에서 지역민의 외로움을 달래줄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던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대화가 필요한 심리적 취약계층이 대화를 요청하면 대화 기부자를 연결해 일상적이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 기부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 마음 건강을 챙기는 외로운 스토리텔링 특강을 하고 있고요. 내월 10일이면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체크하는 마음 체크데이, 또 경상북도 내 대학교나 사업장 같이 청년들이 밀집된 곳을 찾아가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청년 고민 상담소 등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대화 기부 운동 지난해 11월에 전국에서 이제 처음 시행됐는데 이게 예. 대화 기부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작은 대화로 세상을 바꾼다. 또 이 슬로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에 지치고 힘들 때 오늘 하루 어떠니, 밥 먹었니, 안부를 전하고 같은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일상적이고 따뜻한 대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화 기부 운동은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대화의 기회를 주는 운동으로 대화 요청자가 인생, 일상,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희망 분야를 정해 신청하면 적절한 대화 기부자를 연결하여 일정 시간 이상 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대화 기부 운동. 또 어떻게 예.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경상북도에서 대화 기부자와 요청자를 관리하고 연결시켜드리기 위해 대화 기부 전용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누구나 안심하고 대화 기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콜 브로킹 서비스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500명의 도민분들이 대화 기부에 참여를 신청하셨고요. 또 실제 한 2,200여 건의 대화 나눔이 진행되었으면 현재도 계속해서 참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예. 분들이 대화 기부자로 또 참여를 하고 계신 건데 대화를 예. 요청한 분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좀 달랠 수 있어서 좋고 또 대화를 예. 기부한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생활에 활력이 될 예.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누구나 쉽게 대화를 기부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대화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와 요청자 모두 만족도가 높고 참여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대화 기부 운동은 정말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요. 누구든지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내용이라도 동의 없이는 상담 내용이 결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부 운동에 참여해 주신 기부자와 요청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걸 말곤요.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북도의 대화 기부 운동 자세한 참여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대화 기부 운동은요, 전문적인 상담하고보다는요, 서로 위로와 따뜻한 말을 나누는 운동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경상북도는 대화기부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대화기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라 전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작은 대화 운동이었고요. 또 외로움 예방 스토리텔링 특강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외로움 예방 스토리텔링 특강은요. 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명 사랑 마을에 직접 찾아가 정신 건강이라든가 검진과 특강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울릉군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도민에게 친숙한 MC라든가 연주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누가 뭐래도 우리는 참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강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정신건강 종합검진도 실시하여 마음 건강도 챙기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울릉도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마음 체크데이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내 마음을 챙겨보자는 취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달래보자는 취지로 원래 1월부터 매월 10일로 마음 체크데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외로운 또 우울, 불만, 스트레스 등 13종의 마음 자가 검진을 언제든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8월까지 마음 검진 건수는 약 한 12,000건으로 지난해 600건에 비해 한 2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검진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서비스적인 동의하는 경우 상담과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월 11일 마음 예, 체크데이로 지정해서 13가지의 마음 자가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군요. 청년 예. 고민 상담소는 이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학업이나 취업이나 학교와 직장에서 대인관계 등으로 정서적으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나 또 사업장, 공공기관, 군부대 등 청년이 많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33개소를 방문하여 또 홍보관, 고민상담, 정신건강, 체험관, 스트레스 해소관, 뭐 소통관 이런 5가지 정신건강 콘텐츠관을 운영하고요. 한 7,200여 명이요. 정신건강 체험, 스트레스 해소, 고민상담 처지를 제공했습니다. 네. 상담소 운영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직접 연결을 하여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현재 경상북도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외로움 대응 사업 중에 소셜 다이닝이라는 사업도 있는데 소셜 다이닝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셜 다이닝 사업은요. 사회적 단들이나 참 그야말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요. 참 진짜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참여자들은 한 10여 명씩 그룹을 형성하여 이제 요리 활동과 식사,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식사도 즐기고 취미도 공유하는 일석삼조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요. 또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군요. 예. 서로를 위로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좋지만 요즘은 심적으로 힘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지원이 꾸준하게 좀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마음만 꺾이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지만요.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꺾이면은요. 어떤 일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보다 많은 도움이 외로움과 같은 심적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최태림 의원께서 소속돼 있는 지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업무를 다루는 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할 텐데 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올해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제가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제가요. 우리는 경상북도의 소외계층과 약자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모든 그 외로움과 또 여성장애인 또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이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은 복지와 권익 향상을 항상 챙기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행정복지보건복지위원회는 줄여서 이제 행복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우리 행복이 모든 네. 도민의 행복한 우리 도민들이 또 즐거운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대구 중구보건소에서는 금요일 오전마다 무료 치과 진료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중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진료는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꽤 오래됐네요. 네, 아주 오래됐죠. 중구치과의사회 회원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의 소리와 이날 진료를 한 중구치과의사회 배수근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데 있어요? 잘 없어요. 일단 제가 한번 검진하고 치료할 때 있으면 말씀드리고 치료할게요. 여보세요? 스케일링은 하셔야 돼요. 다른 충치는 없는데. 오글오글 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었는데 다시 이제 무료 진료를 시작해서 기쁘기도 하고 주로 무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취약 계층에 가까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기쁩니다. 주로 내원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먼저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검진하고 또 상담하고 그리고 간단한 치료까지 진행합니다.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상실된 치아들이 좀 많이 있고 상실된 치아로 인해 가지고 저작 기능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저작 기능을 회복 위해서는 충치 치료와 더불어 보철 치료가 필요한데 보건소에서는 보철 치료가 예의치 않으니까 주로 관내에 있는 치과 의원으로 우리가 전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받은 양치질 습관 그리고 또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검진하고 검진 이후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 또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올바르게 양치질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하기라고 해서 333을 추천했는데요. 요즘에는 식후 3번에 더해서 자기 전까지 4번 양치질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로가 아닌 위아래로 칫솔질하기가 그렇죠. 또 올바른 방법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남산동 이정섭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래 한쪽이 좀 불편해가지고 선생님 만나보고 가능하면은 전리를 무료 지원받으려고 그래 왔어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죠. 밭달당이 샌들단이 있는 최선입니다. 조금 아팠지만요. 스킬을 해보니까 좀 기분 좋고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양치질을 잘 해야겠습니다. 이유옥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러 왔는데 이거 한쪽에 충치가 좀 있다고 선생님이 그걸 떼어줍디다. 충치가 안 아프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무척 고맙고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안 그랬으면 또 진행이 많이 됐으면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게 고래 선생님이 간단하게 떼어주시니까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치과에 가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걸 떼어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 식사하고 3분 지나면 또 양치질하고 자기 전에 하고 될 수 있으면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서 먹고 귀찮을 때도 있겠지만 이 건강을 위해서 게으름 부리지 않고 칫솔질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금요 무료 치과 진료에서 간단한 진료는 즉시 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겠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료 후에 입안이 깨끗해져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중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는 금요 무료 진료 외에도 체험형 구강 보건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또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 사업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 주치의 사업, 또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 다양한 사업하고 있으니까요. 구강보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중구보건소 황석선 소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저희 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요일 무료 치과 진료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치과에 가시면 이렇게 진찰을 받으려고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의자처럼 그거를 저희가 유니트 케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치과 의사에서 유니트 케어를 포함해서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재료를 저희 보건소에 기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강 진료 후에는 이제 가벼운 충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간단한 치료를 좀 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구강 스케일링도 해주시고 불소 도포도 해주시고 이제 전반적인 구강 시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치과 진료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부터 한 7분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 치과 방문을 하시기에 조금 쉽지 않으시고 어려워하시는 건강 취약계층들을 저희가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치과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하죠. 이 치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예. 어제였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 추모일이었던 어제 네.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또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이날 지역별로 교사들의 연가 병가로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속출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우려했던 학교 현장 혼란은 없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근한 교사가 많아서 일부 초등학교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도 오전 9시쯤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전체 학년이 급식 후 하교하고 오늘만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운영된다고 알렸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도 당초 정상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가 이날 오전 10시 40분에야 대다수의 교사의 병가로 인해 점심 후 전학년이 귀가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지역 교육청이 장학사와 퇴직 교원 등을 투입해 수업을 진행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건가요? 네, 대구 경북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연가 병가를 사용한 교사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대략적인 추산치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초등교사 가운데 1,500명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네. 부산 지역 초등교사가 9,400명 정도가 됩니다. 경남도도 출석하지 않은 초등교사가 1,300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경남 지역 초등교사가 12,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 정도입니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 10%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 출근한 교사들도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추후 교육부의 교권 개선 노력에 따라 다음 파업 때는 출근을 하지 않는 교사들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일부 학교는 교사 30명이 병가를 냈지만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교장과 교감 등이 직접 수업에 나서거나 외부 강사들 초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 초등학교 곳곳에는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바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교사 일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에는 교권을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데 그 서희초 교사뿐만 아니라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교사들이 참 비통해하고 있어요. 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각각 어제 오후 대구시 교육청 앞과 228 중앙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교총이 주최한 집회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참석했습니다. 네. 경북에선 정교조 경북지부가 오후 4시 30분에 경북도교육청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고요. 오후 6시 30분엔 포항에 있는 경북교육청 문화원에서 경북도 교육청 자체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로 이제 상경하지 못한 교사들은 이제 지역에서 자체적인 추모 집회를 연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네. 교사들의 집회가 좀 남달라서 네. 경찰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들의 집회와 관련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대열이 맞지 않고 마구잡이식인 집회들과 달리 시간과 형식이 깔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둑알을 놓은 건 줄 알았다 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집회가 7번째 대규모 집회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2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교사들은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 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를 가득 채웠으나 준법 집회가 이뤄지면서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중에서 내려다본 교사들의 집회 행렬이 너무 질서정연해서 마치 깜짝 바둑판 놀랐어요. 같다는 말이 네. 나왔는데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힌 경찰관은 모든 시비를 교사 집회처럼 했으면 좋겠다면서 깔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질서를 안 지켰다면 서로 힘들 뻔했는데 자체 질서 유지인을 두고 쓰레기도 다 치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믿고 안심이 되는 선생님들 집회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만 집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준법 집회를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찰관도 이런 집회만 다니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름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대구에서 열린 집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집회 현장에는 시작 전부터 검은색 옷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교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이 마련한 400석의 좌석은 일찍 동이 났고요. 300명이 선체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공원에 임시로 마련된 분향소에 헌화를 한 뒤 방명록에 고인의 죽음을 위로하는 글귀를 적기도 했습니다. 예. 집회 참가자들은 교육권을 보장하라, 아동 학대법을 개정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잇따라 숨진 교사들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치던 한 40대 교사는 저학년을 맡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가는 못 썼지만 오늘 이 자리는 꼭 참석해 고인들을 추모하고 우리의 울분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교사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학부모 박석준 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가진 아버지로서 공교육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면서요? 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 혹은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선 최대 파면 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원의 휴가는 일반 공무원보다는 비교적 엄격합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따로 정할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수업일에도 연가를 쓸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는 생일, 기일 등 9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요.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예. 교육부는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징계에 관한 기본 원칙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후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징계 대상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병가를 내고 집단적으로 쓰게 된다면 네. 이게 일종의 우회 파업으로 보고 불법으로 보겠다는 의미인 거죠. 예. 이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 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총 56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실효성 분석 등을 거쳐서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관행적으로 추진된 101개 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25개 사업은 폐지하고요. 76개 사업은 운영 절차나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네. 예.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로 전화를 걸 때 배려를 강조하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히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문구는 정인아 한백고 교사가 고안한 내용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문구인가요? 네.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 전화를 걸면 이 문구 녹음된 문구부터 먼저 나오는가요? 네, 그렇죠. 이게 안내음처럼 나오게 되겠죠. 언제부터 나오나요?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네. 되는군요.
구민수 기자 어제 추모 현장을 직접 다녀왔죠? 네, 예. 이제 저희 취재진이 가긴 했는데요. 취재진이 네, 갔습니까? 기자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선생님들은 그 성장 과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최근 전세권 설정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는 값비싼 전세금을 주고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 네, 이 전세 보증금은 이 단위가 이제 조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제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이제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현재 이제 법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돈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한 확정일자 제도가 있고요. 확정일자.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고, 세 번째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아볼 전세권 설정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 설정 금액이 표기되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등기부에 이 세입자라는 사실이 명시돼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 법원의 등기 정보 강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통계가 시작된 2010년에 비교해 보면은 지난해까지 52%나 감소했습니다. 절반으로요? 네. 우리 지역별로는 대구가 2010년도에 전세권 설정이 12,900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300건으로 이제 무려 74% 감소했고요. 울산이 65%, 부산은 61%, 경북은 65%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은 우리 대구보다는 이제 가구 수도 많고 인구 수도 많은데 19,600건에서 9,800건으로 50% 감소했고요. 인천과 경기도는 예외적으로 32%와 38%의 감소만 보였습니다. 네. 이제 이들 지역에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쪽에 이제 쪽에는 통계가 시작되던 2010년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가 처음부터 낮았고요. 2010년 대구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12,900건이었는데 인천은 그 시점에 3,800여 건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에 네. 이 감소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증가한 지역은 제주시와 세종이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의 특색은 뭐냐 하면은 세종시 주로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세종에 내려온 거죠. 그렇죠. 원래 살던 곳에 주택을 그대로 둔 채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사건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올해 전세권 신청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원래 2023년에도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8월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월 기준으로 나눠보면은 한 10%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별로는 인천이 22% 감소하고 있고 경북은 20%, 대구로도 16%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대구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지난해 월 평균 한 279건이었으나
올해는 235건으로 월 44건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네. 그 먼저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3가지 중에 확정일자가 있고 이제 전세권 설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2가지. 네네. 이 2가지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 첫 번째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냐로 나뉩니다. 이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등기 사항에 기재되는 것인 만큼 집주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 권리증이 이제 필요하고요. 네. 이런 동의가 필요하기에 집주인이 전세권을 좀 꺼려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600원이면 됩니다. 600원. 네. 그러나 이제 전세권은 등록세가 보증금의 0.2%이고 또 교육세는 등록세의 20%가 부과되고요. 등기 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고 또 추후에는 말소 등기 비용도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세입자의 필요에 따라 이제 설정하는 것인 만큼 비용도 이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세 번째는 이제 대항 요건인데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반드시 이사 후에 전입 신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대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뭐냐 하면은 이사나 전입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원을 위한 숙소나 또 전입 신고를 꺼리는 오피스텔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네 번째는 효력적인 측면에서 확정일자는 전입 신고가 완료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강제 경매를 집행하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야 되는데요. 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도 강제 경매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감소하는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비용이 들지 않는 확정일자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정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정일자의 대항력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네. 가격을 풀린 이제 무자본 갭 투자자와 체결한 전세 계약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보험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험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네.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초기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고요. 전세 기간 만기에도 보증금 미반환 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직접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전세 만기 후 2, 3개월이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네.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더 안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전세금 반환 보증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해당 보험 상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 주택 소유권의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구하는 임대차라면 여전히 전세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택 청약 저축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약 저축에 관한 혜택을 이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이제 금리가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청약 통장 무용론에다가 금리마저 낮아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일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의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583만 7천 명이었으나 네. 지난해 4월 2,600만 3천 명으로 비교해 보면은 16만 6천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6만여 명씩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것인데요. 2022년 6월 2,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인 금리를 0.3% 인상했고 근본에도
0.7% 인상해서 2.8%가 금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청약 종합저축 대비 1.5%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은 4.3%까지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도 낮은 수준이군요. 네. 국토부의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혜택 좀 더 있나요? 네, 이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청약 시의 혜택도 강화되는데요. 우선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에 금리 할인을 확대키로 했는데요. 기금 대출을 이용 시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이면은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의 할인하는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고요. 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대 금리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고요. 급여 생활자는 소득 공제도 중요한데요. 연간 납부 한도 금액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자, 이건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고 기능도 강화한다고요? 네. 청약 가점제 3가지 사항 중에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가점제에 있어서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환산 점수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가점제를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예. 또한 이제 동점 시의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 가입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했고요.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이제 금리 조정과 금융 지원은 이제 바로 시행키로 했고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는 입법 예고와 규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제23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내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한국축산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돼 지역민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 K식품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올해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상은 2012년부터 타의 귀감이 되는 어르신과 노인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모범노인 부문 수상자는 천상조 어르신으로 연극을 통해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해 주신 어르신들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범어, 용학, 고산 등 대구 수성구립 도서관 3곳이 전국 책이음 서비스 참여 도서관 중 대출 건수 톱10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책이음 서비스는 하나의 도서관 이용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 협력 서비스인데요.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는 손원평 작가의 장편 소설 아몬드로 약 9만 2천 회 대출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오늘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1층 상설 전시실에서 기증유물 작은 전시 어머니의 혼수품 장농함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시집 오면서 혼수품으로 가져와 사용하였던 것으로 을거리장과 2층 농이 대표격으로 전시된다고 하는데요. 유물에 담긴 대구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대구 근대역사관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오돌토돌하게 조그만 돌기들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가 다양하고 말랑말랑하기도 한 이 돌기의 정체는 바로 쥐젖인데요. 주로 피부가 접히는 부위인 목이나 겨드랑이 등에 자주 생깁니다. 대부분 만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간혹 통증이나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연선 섬유종을 직접 짜거나 뜯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크기와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임금 체불액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기준 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섰는데요.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경북 동해안 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본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